해야지만 재판도 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일이 막 한 건 할 때 그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두 변호사가 나와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뭐니 해도 가장 큰 여파를 미치는 건 지금 당장 이제 대선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새벽 3시서부터 이제 방송을 쭉 봤는데, 새벽 3시부터 한 4시, 4시 반? 예, 요때까지는, 자, 곧 나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박근혜 달립니다. 해갖고 이제 랠리를 했어요,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와대부터 삼성동부터 서초동부터 의왕, 이렇게 그 자동차 랠리 코스를 하나 만들면 졸라 재밌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예.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4시 반쯤서부터 또 패널들이 바뀌면서 YTN이나 연합TV 뉴스나 다, 뭐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좀 뻘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오늘이 또 무슨 날이냐. 네. 자유당에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씨가 아주 자유당에다가, 네. 빅녀설 하나 그냥 안기고 간 건데요. 예. 아주 대선 후보 뽑히는 날 큰 선물 하나 안기고 간 거죠. 사실 자유당이 지금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되게 뻔뻔한 거죠. 예, 근데 아무튼 대선 후보 선출되는 날 아마 거의 준표형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준표형 아니면은 이제 충청도의 진태, 예, 이제 둘 중 하나긴 한데 아주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박근혜 구속으로 인해서 가장 큰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선 관련해갖고 이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기사 2개를 연속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네. 예, 도대체 저놈의 횃불. 예. 후보를 선출합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의 본선행이 유력한 가운데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본선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자신만의 정책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본선 무대에서의 보수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듯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지속적으로 날렸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의원 역할밖에 안 돼요. 역시 막말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홍 지사에게 실망했다며 그간의 또 다른 막말로죠.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구업이라고 합니다. 구업. 입으로 쌓는 악업을 그렇게 쌓다 보면 그게 다 돌아옵니다. 자, 저게 자기가 할 소린가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이인재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립대전연충원을 찾아 역전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책임당원 현장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선 진출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자, 김진태 씨가 당신 그러면 입으로 악업을 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본인이 할 소린가라고 하는 건 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게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까지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라 35.2%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4.8%포인트 오른 17.4%로 뒤를 이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5.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0.7%포인트 하락한 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2위를 탈환한 건 10개월 만이며 안희정 지사로부터 이탈한 표를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7.7%, 김진태 의원이 5.3%로 각각 5위와 6위에 자리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4%,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당장 이제 박근혜 씨 구속의 여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느냐. 자, 갈 곳 없는 표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민주 경선까지 이제 맞물려 있죠. 오늘 참고로 3월 31일 날 지금 자유당에서 후보가 선출이 돼요. 거의 홍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남권 경선, 이건 뭐 정말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죠.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또 작두 한번 타드리자면 1등은 문재인, 2등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이월드 2회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이제 저희 그 더치아라 TV 여기 아프리카 페이지 찾아갖고 한번 다시 보기 보셔도 되는데, 안희정이 만약에 충청도에서 30%를 얻었다, 35%를 얻었다, 40%를 얻었다. 제가 이 세 가지 수를 가정을 해갖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30% 정도를 얻었다. 그럼 안희정은 판 접어야 됩니다. 자기 안방에서 30%밖에 안 나오면 그럼 게임 접어야죠. 근데 2등을 하더라도 만약에 4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큰 그림 그려볼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재명한테 본격적으로 뭐, 야,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연대하자. 뭐 이런, 옛날에 DJ 대통령이 71년도에 김영삼을 물리치고 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딱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도에서 36.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더민주 투표인단들이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격려해 준 것도 아니고, 조금 표현이 거칩니다만, 야, 포기해. 호흡기 때. 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정쩡한 표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도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다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영남 경선을 하고, 그리고 4월 2일, 3일 요때 고척의 스카이돔인가? 거기서 이제 서울, 강원, 제주 마지막, 그러니까 수도권 및 강원, 제주 이제 후보 선출 이렇게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벌써부터 여파가 나타나는 게 뭐냐? 박근혜 구속과 안희정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가장 빨리 반사이익을 받은 게 안철수죠. 예. 상대적으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경선 4연승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경선 4연승은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의 지지를 얻어서 압승을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안철수가 몇 명의 표를 얻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안철수는 경선했다 하면은 70%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띄워주기인 거죠.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도 호남 경선에서만 당원 9만 명이 와서 이제 당원 및 이제 뭐 일반인 합쳐서 9만 명이 와서 투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하고 지금 어저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경선이 있었죠. 이제 TK하고 이제 이쪽 다 10,000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 10,000명, 강원도 경북 쪽 10,000명. 예. 그럼 총 합쳐갖고 한 12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에서만 거의 20몇만 명이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네. 퍼센테이지만 계속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안희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민주 경선이 앞으로 이제 4월 초가 되면은 여기서 안희정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또 빠질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더민주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몇 프로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의 안철수가 빠바박 빡빡빡 긁어서 모을 수 있는 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엔, 자, 지금 안희정이 12%고 이재명이 9.5%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합치면 21%예요. 이 표를 안철수가 다 가져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자, 여론조사 하기 전에 지금 보세요. 안철수가 그전에 12%였고 안희정이 17%였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안철수 17%, 안희정 12%. 그러면 5%가 건너간 거잖아요. 안희정 지지율 중에 5%가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5%는 원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희정이 더민주의 후보가 안 됐으면은 어느 쪽으로든 갔을 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12%가 남아있는 거는 뭐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마음을 정하겠다. 아니면, 일단은 안희정을 계속 밀어는 주는데, 안 되면은 나는 더민주 후보를 찍겠다. 이런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좀 냉정하고 낮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12%하고 9.5% 안희정 표, 이재명 시장표, 특히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서 낙선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냐면 만약에 안희정이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저 표는 반반으로 갈릴 거다. 근데 이재명 시장의 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6대4 정도로 6은 문재인한테 가고 4는 나머지 뭐 안철수라던가 아니면 심상정 이런 쪽으로 갈 거다. 되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희정 표에서 반이 갈린다. 이 6%죠. 그럼 이재명에서 60%가 간다. 이게 또 6%예요. 그럼 6% 더하기 6%는 문재인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 후보는 이미 여기서 47, 8%를 먹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박근혜 씨 구속이 확정돼서 의왕 교도소까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계속 한 얘기가 뭐냐. 박근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로는 이제 끝났다. 사실 박근혜 덕 제일 많이 본 게 문재인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자꾸 퍼뜨리고 있어요. 왜, 나온 사람들 보니까 뭐, 한 명은 변호사고, 뭐, 한 명은 무슨 뭐, 교수고 이렇던데, 왜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촛불 든 게 박근혜만 구속시키면은 끝이다라고 굉장히 촛불 든 시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그렇고, 촛불 집회가 지금 18차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안 나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저도 3번 나갔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애기들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3번을 나갔어요. 심지어 개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반 이상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갖고 물론 1차 목표는 박근혜가 탄핵돼갖고 끌어내리는 거였죠.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이 됐고 구속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아무 사람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벌써부터 박근혜가 구치소 딱 들어가고 나니까 벌써부터 이 프레임 뿌리기 시작하는구만. 그리고 안철수는 몇 명이 투표해서 몇 프로를 얻은 건가? 절대 그냥 무조건 몇 프로로 이겼다. 퍼센테이지만 나와요. 퍼센테이지만. 이런 저열한 프레임이 또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보냐면은 그렇게 후진 프레임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오히려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을 안 속지 않느냐. 예. 왜냐면은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 지금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봐요. 본인이 그냥 대통령 자리만 물러나면서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 한 2-3번 있었어요. 그거를 전부 자기 스스로가 발로 차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공작 정치를 했던 겁니다. 막 정규제 TV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저희 더치아라 TV보다 더 후진 TV 불러갖고 제가 사실은 엮인 겁니다. 막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탄핵도 아마 기각될 겁니다. 그렇고 뭐 케이크 준비하고 있고 뭐 개각 명단 준비하고 있고 청와대 나갈 때에도 사과 말 한마디도 없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어제도 그랬다 그러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으신 분들이 많이 좀 애써주세요. 뭘 했습니까? 뭘 위해서 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철수 띄우고 문재인은 이제 박근혜가 구속이 됐으니까 끝났다. 예. 오히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또 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로 보실 게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영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소 65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안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남권에서는 2등 후보는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희정 후보가 어저께 40%를 못 넘은 것은 사실상 경선에서 끝났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희정에게 있는 이 12%표 중에서 이미 절반 정도는 지금 이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은 문재인 쪽, 반은 안철수 혹은 심상정 이런 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 홍준표, 김진태, 유승민 요쪽인데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이쪽 단일화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유승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김진태하고는 단일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 아니 지지율 2%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지금 유승민이 기다리는 카드는 그게 아니죠. 야 지금은 내가 2%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후보 자질로 놓고 봤을 때 남은 건 나밖에 없어. 그거를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 씨 말이 꼭 틀린 건 아닌 게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 김진태 지금 겉으로 보면은 둘이가 이제 옛날 개누리당 1, 2위 후보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은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성완종 뇌물, 김진태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근데 둘 다 판결만 제대로 나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이고 김진태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야 니네 같은 저질들하고 내가 어떻게 연대를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든 촉매제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서신 분이 바로 우리 추호 김종인 선생. 그래도 다 합쳐야 된다고 봐요. 개헌을 고리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과연 쉬울 것인가? 왜냐? 안철수가 2등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등이에요. 근데 만약에 추호 선생이 왔어. 너도 다 합쳐야 된다고 봐요. 그럼 안철수가 반응이 어떨까요? 네, 합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2등이면?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문재인 후보가 영남권에서 만약에 70%를 찍는다. 그럼 이건 게임 끝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지율 변화가 그래서 이제 안희정, 이재명 쪽에 있던 표 중에 문재인 쪽으로 갈 표들이 옮겨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컨벤션 효과죠. 그러면 문재인은 40%를 일단 돌파할 수가 있다. 이제 전 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더민주 후보가 뽑혔을 때 과연 안철수의 지지율이 25%를 넘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25%를 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는 내 밑으로 뭐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25가 안 된다. 빡빡빡빡 긁었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희정, 이재명 쪽 있던 표가 자기한테 다 왔는데도 25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텐트 치기를 시작하겠죠. 예. 거기에 이제 매파로서 김종인 씨가 지금 출마한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건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그거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야, 니들 이따위라면 내가 나가갖고 아예 다 똥탕 튀길 거야. 이런 일종의 협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이 영남 경선에서 70을 찍으면 이건 사실상 게임 끝난다. 그리고 지지율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이재명, 안희정 표 중에서 나는 문재인이라도 문재인 찍을 거야 라는 표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 후보가 뽑힌 날 안철수의 지지율이 25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철수가 끝까지 내 밑으로 모이십시오. 자강합시다.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다른 텐트들이나 합종 연행이 있을 건지. 예. 그리고 홍준표, 김진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홍준표 대선 나와서 야 대법원 나를 건드리지 마. 이게 더 지금 현재는 큰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송 시작 와서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날이니 만큼 정치 쪽을 이렇게 한번 크게 좀 왕창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는 포맷을 살짝 바꿀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오늘의 역사, 날씨 이런 식으로 2시간을 통으로 쭉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세이월드 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이게 방송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오셨던 우리 뭐 리링님이나 쿠나님 이렇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고정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야 한시다 이러고 오시지만은 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다는 안 보입니다만 예, 우리 천사탄님이나 이제 시골님처럼 검색어 쳐보니까 세이월드라는 게 있어서 왔네 이렇게 오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봤을 때 기껏 들어왔더니 뭐 사회 문화 이런 거 하고 있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남은 시험 방송 3회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1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한번 하고요. 그 다음 2부 때 또 다른 소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이런 식으로 2바퀴를 돌려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마 중간에 오셨던 분들도 이거 괜찮구나. 그리고 만약에
정치는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하면은 1부에서 한 번 돌렸던 거 2부에서 또 한 번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뉴스 보실 때 보면은 이 새끼들 뭐 30분 40분 간격으로 왜 뉴스를 자꾸 돌려? 한 3바퀴 돌리거든요, 뉴스를. 그 돌리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화면이 없어서 그렇죠. 예. 뭐 그렇죠. 그렇게 질차하실 수도 있고요. 예. 저희야 고맙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천사님 이렇게. 저희는 다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역사 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뉴스가 이제 경제 뉴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아까 3시에 그분이 서울 구치소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정치 방송을 조금 길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이 더치아라 TV가 원래 야구 방송을 했었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7시서부터는 프로야구 개막전, LG 대 넥센전도 중계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천사타님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TV가 일단 2개 돌아가는 게 낮 시간엔 시사 방송을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야구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간마다 방송 스케줄을 올려놓거든요. 방송 편성표에.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오늘 한 3시까지 시사 방송을 한 다음에 잠시 시내 일 좀 보러 갔다가 다시 7시에 돌아와서 이제 야구 중계를 또 해드릴 예정이에요. 방송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천사타님 질문을 보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약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일단 박근혜 구속 및 이 구속이 미칠 대선 후보들 간 영향, 그리고 일단 이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뭐 이변이 난 더민주의 후보는 문재인 씨가 되겠죠. 문재인 씨가 후보로 확정된 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5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보시면 네, 이제 그때쯤이면은 대선이 한 35일 정도 남거든요. 대충 얘네들이 힘을 합치겠군, 아니면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뭐 죽든 말든 각자 도생을 하겠군. 이게 결론이 날 거예요. 자,